아내의 가방에서 그 물건을 본 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한 겹 더 내려앉은 것처럼 모든 사물이 미세하게 어긋나 보였다. 벽시계 초침이 틱, 탁 소리를 낼 때마다 내 가슴도 덩달아 움찔거렸다. 그날 이후에 나는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사람처럼 어색했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현관문이 철컥 닫히고 엘리베이터 알림음이 멀어지자 거실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다.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기계 카펫 위에 쏟아졌다. 그 위로 아내가 밤새 챙겨놓던 것들이 떠올랐다. 출장 파우치, 노트북, 얇은 실크 블라우스. 예전 같으면 부지런하다고 흐뭇해했을 장면이 지금은 나를 곤두세웠다. 전날 밤 나는 물었다. 오늘 대전 가는 날이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본사 보고. 하루만 자고 올 거야. 태워다 줄까? 아니야. 팀원이랑 같이 가. 누구? 신입이랑 과장님. 대답은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얘기를 꺼냈다. 주말 장보기, 엄마가 보내준 멸치볶이. 아내는 그래 다녀오면 하자. 하고 웃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낡은 힌지가 끼익 소리를 냈다. 아내가 떠난 날 나는 서랍장에서 택시 영수증 하나를 우연히 집어들었다. 새벽 1시 38분. 목적지는 우리 집이 아닌 강북의 골목. 회식하고 태워다 줬나 단말기 오류였나.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맞장구 쳤다. 그래도 종이 한 장이 주는 미세한 가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집중을 못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다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괜히 의심하지 마. 사람 망가져. 라는 목소리와 그 물건은 뭐였는데? 라는 질문이 부딪혔다. 동료가 어제 가음했어요? 하고 묻자 나는 웃었다. 아니요, 잠을 못 잤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보며 뒤척였고 가끔 휴대폰을 켜 마지막 접속 같은 쓸모없는 것들을 확인하는 내가 스스로도 한심했다. 최근 무렵 아내가 보냈다. 회의 길어져. 저녁은 빵으로. 무리하지 말고. 끝나면 전화 줘. 응. 대화는 너무 단출했다. 결혼 초에 있던 군더더기, 따뜻하게 입어, 뭐 먹고 싶어 같은 말들은 사라졌다. 효율은 늘었지만 효율적인 대화는 사람을 외롭게 했다. 밤 11시가 넘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호텔 방이라 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나는 그래 고생 많다. 하고 끊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내 표정도 같이 가라앉았다. 다음날 저녁 캐리어 바퀴가 현관 타일을 긁는 소리가 났다. 피곤하지? 괜찮아. 차가 안 막히더라. 저녁은? 샌드위치. 반씩 먹자. 마주 앉아 먹으며 나는 두 번 아내의 손목을 보았다. 어디선가 맡아본 적 없는 향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라일락처럼 달큰하면서 베르가못 같은 씁쓸함. 새 향수야? 응. 후배가 선물했어. 남자 후배? 아내는 잠깐 멈칫하다 웃었다. 여자. 아 그래. 안심되기는커녕 더 불편했다. 내가 던진 질문이 너무 비루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샤워가 끝난 뒤 세탁기를 돌리며 아내 블라우스를 접었다. 어젯밤 호텔 전화가 떠올랐다. 목소리는 평온했지. 바람 소리도 환기창인가. 스스로 납득하는 데 익숙해지면 큰 거짓도 작은 주석처럼 넘길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했거나. 며칠 후 부산 출장이 잡혔다. 해운대 근처 호텔에서 세미나. 발표도 맡았어. 아내는 PPT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도표 이상하지 않아? 가로축 간격 좀 넓히자. 폰트도 두껍게. 숫자와 색, 폰트에 대해 20분쯤 얘기했다. 이렇게 대화하면 내가 바보 같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여전히 팀이었다. 같은 삶의 발표 자료를 매일 수정하는 팀. 밤에 노트북을 켜 엑셀을 만들었다. 날짜 칸을 만들고 옆에 짧은 메모를 달았다. 늦은 귀가, 향수, 출장 대전. 그리고 아주 작게 가방 여성 청결제. 셀 배경을 옅은 회색으로 채우고 폰트를 줄였다.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 표를 보면 마음이 조금 정리됐다. 증오가 아닌 확인의 마음. 적어도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부산 가는 날 아내는 일찍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벌써? 조금 긴장돼서. 데려다 줄까? 택시 불렀어. 호텔에서 팀 만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아내가 나를 보았다. 피곤함, 설렘, 그리고 내가 이름 붙이기 싫은 빛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꺼질 때까지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바쁘려 했었다. 회의 메일 전화. 초 오후에 카드 알림이 떴다. 호텔 레스토랑 2인 런치 세트. 2인이 굵게 보였다. 팀원이랑 먹었겠지.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같은 말이 몇 번 되풀이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밤 9시 반에 전화가 왔다. 발표 잘 끝났어. 반응 좋았어. 내 칭찬에 아내는 웃었다. 배경에 잠 부딪히는 소리와 음악이 들렸다. 이제 방에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식은 땀이 남아있었다. 잠들기 전 화장대 앞에서 멈췄다. 서랍은 반쯤 열려있었다. 노란 조명 아래 분홍색 포장과 작은 파우치가 보였다. 더 열지 않았다. 손끝이 서랍 모서리에 닿을 듯 말 듯 멈췄다. 선을 넘지 않는 용기, 아니 선을 넘지 못하는 것. 그 경계에서 심장이 관자놀이를 두드렸다. 다음날 아침 출발해라는 문자가 왔다. 조심히 와. 라고 보냈다. 그날도 물을 자주 마셨다. 오후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반사된 빛이 바닥에서 깜방였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낙인처럼 찍힐 것 같았다. 아내가 돌아온 저녁, 냉장고가 텅 비어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를 끌며 야채를 고르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아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갈까? 그래. 싱크대도 한번 보고. 평범한 쇼핑 리스트 사이로 아내의 옆얼굴을 훔쳐봤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 바코드를 찍을 때의 무심함, 영수증을 접어넣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완성된 삶 속에서 균열 소리가 날까?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싱크대 위 영수증을 포개다 말고 멈췄다. 어제 카드 알림에 뜬 호텔 레스토랑 상호가 머릿속을 스쳤다. 묻지 말자. 오늘은. 그 대신 등을 돌려 방으로 갔다. 주중에 아내가 보냈다. 내일 갑자기 천안. 고객 미팅. 점심 먹고 올라올 듯. 운전 조심해. 응. 밤에 편의점에 다녀오다 주차장에서 낯선 세단 하나를 보았다. 익숙한 차들 틈에 이방인. 멈춰보다가 어깨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쓸모없는 심증을 모으는 일은 나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머릿속은 제멋대로 굴렀다. 몇 시에 돌아온다고 했더라. 혼자 가나 같이 가나. 그 다음날 아내는 평소보다 1시간 넘게 늦게 들어왔다. 길이 막혀서. 수고했어. 구두를 벗는 동안 미세하게 풍기는 향이 오늘은 다르게 겹쳤다. 같은 브랜드라도 레이어링한 듯. 하나는 달콤하고 하나는 더 시원했다. 나는 사소한 디테일을 부지런히 저장하는 스스로가 믿기도 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기록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 밤 엑셀에 한 줄을 더 썼다. 천안 귀가 지은 향수 변화. 그리고 작은 점을 찍었다가 지웠다. 아무 말 못 쓰는 점. 언젠가 문장이 될 점. 주말에 엄마 댁에 갔다. 엄마는 김치를 꺼내고 아내는 설거지를 도왔다. 나는 배수관을 고치며 엄마 목소리를 들었다. 요즘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출장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아내는 예의 바른 미소로 대답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은 출장이 많아졌다는 말을 엄마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는구나라고 메모했다. 나쁜 의심인 걸 알면서 멈출 수 없었다. 싱크대 어둠 속 배수관 틈으로 물이 아주 조금 새듯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검은 물이 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왔다. 아내가 따라 흥얼거렸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빨강과 초록이 번갈아 아내의 얼굴을 물들였다. 대학 시절 커피를 마시던 얼굴, 결혼식 날 인사하던 얼굴, 야근 뒤 지친 얼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얼굴. 본 적 없는 표정은 상상 속에만 있었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현실은 흐려졌다. 그날 새벽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 선반에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몇 걸음이면 닿는다. 손을 뻗으면 열리는 지퍼. 한 발 내딛고 다시 물러섰다. 오늘은 열지 말자. 등을 돌리는데 등짝에 누군가 시선이 닿는 느낌이 스쳤다.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출장은 울산. 바다는 보지 못하고 공장 지역만 간다 했다. 바다는 사진으로만 볼래. 나는 웃어주었다. 웃음은 몸이 기억하는 표정이라 어색하지 않았다. 일정표엔 또 예정이 촘촘했다. 최근에 어긋남은 항상 늦어지는 방향이었다. 울산 전날 밤 아내가 화장대를 정리하고 나는 책을 읽는 척했다. 활자가 흐려졌다. 반쯤 열린 서랍 틈 세로 파우치가 보였다. 평소보다 묵직해 보였다. 그 무게를 마음으로 옮겨 담았다. 오늘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자세였다. 궁금함을 견디는 일. 혹시 나중에 내가 바보였네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날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반대라면 나는 미처 몰랐던 나를 보게 되겠지. 울산에서 아내는 사진 2장을 보냈다. 배너 로비 조형물. 사람은 없었다. 수고해 라고 답했다. 오후에 전화가 왔다. 끝나고 팀이랑 저녁 먹을 것 같아. 그래 너무 늦지 마.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헤드라이트가 흰 선을 그리며 사라졌다.
그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슴이 조여왔다. 밤 10시가 넘어 문자가 왔다. 방금 들어왔어. 내일 일찍 출발. 잘 자. 응. 잘 자. 그날도 엑셀을 열었다. 사진 사람 없음 저녁팀 회식. 그리고 아주 작게 향 기억남. 사진 속이 아닌 전화 너머로 스친 부재의 감각을 기록했다. 언젠가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잖아. 혹은 그때는 알 수 없었지. 어느 쪽이든 오늘의 나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울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세탁 바구니를 정리하다 바지 주머니에서 얇은 쿠폰 하나가 나왔다. 호텔 라운지 10일 동반 1인 무료. 유효기간은 이번 달 말. 사용 흔적은 없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안심이 될까? 아니면 아직 쓸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일까? 두 해석이 동시에 떠올라 서로 부딪히며 가루가 되었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했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소리로 꺼내자 문장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수건으로 입을 닫고 거울 속 나와 눈을 맞췄다. 피곤하고 조금 슬픈 눈.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확인하자. 함부로는 하지 말자. 증거를 모으자. 나를 잃지는 말자. 아내가 잠든 뒤 거실로 나왔다. 집은 고요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멀리서 우는거렸다. 현관 선반의 가방 앞에 섰다. 이번엔 지퍼를 아주 조금 열었다. 휴대폰 불빛을 켰다. 안쪽은 어두웠다. 지퍼 바로 아래 코발트색 파우치가 보였다. 꺼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한 장 찍고 그대로 닫았다. 금속 이빨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오래 남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귓속에서 박동이 울렸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마지막 기록은 짧았다. 가방 파우치 겉 확인 촬영. 내부 미확인. 선 유지.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잠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한밤의 고요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지켜내기도 한다. 나는 어느 쪽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하나. 내 안의 초침은 거꾸로 돌지 않는다. 앞으로만 간다. 그리고 나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음 장을 준비했다. 아직 묻지 않았고 아직 드러내지도 않았다. 다만 더는 눈을 감지 않기로 했다. 출장의 그림자는 조용히 길어졌고 나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하나하나 재는 사람이 되어갔다.